안녕하세요.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. 오늘은 몽실언니라는 책을 소개합니다.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이 읽기에 적합한 책이고요. 선생님이 이 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노래를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몽실이가 우네요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. 되게 재밌는 노래 같죠. 이 노래 선생님 갑자기 하는 이유는 선생님 몽실언니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. 그 당시 선생님이 이 몽실언니를 접하게 된 거는 그 소설 드라마 같은 걸로 TV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. 그때는 이제 보면서 그냥 슬프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, 여기에 나오는 이 몽실언니랑 선생님이랑 중학교 때 닮았었나 봐요. 단발머리에 얼굴 까무잡잡하고 눈은 별로 안 크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 친구들이 선생님을 보고 몽실언니라 그랬어요. 이제 별명이었죠.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반에 막 찾아올 때마다 막 뒷문에서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랬었는데, 그땐 장난처럼 그냥 그랬지만 선생님 이 책을 본격적으로 이게 딱 읽으면서는 그 노래가 너무 슬픈 노랫말이었다라는 거를 새삼 느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이 책은 강아지똥을 쓰신 권정생 작가님께서 쓰신 책입니다. 여러분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. 대한민국의 광복과 또 6.25 사건. 6.25 사건은 아직까지 사실 딱 해결이 되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니까요. 그 몽실언니는 그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소설을 선생님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의 치열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거든요. 그게 선생님 이 책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는 몽실언니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. 몽실언니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기의 삶을 비관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그 순간에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.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책의 포인트는 선생님 두 가지로 잡았고요. 뭐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, 몽실이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착한 인물로, 일단 굉장히 착한 인물로 그려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인물이에요.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. 몽실이가 이 나이가 대략 한 초등학교 뭐 한 5, 6학년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. 몽실의 엄마가 몽실이라도 굶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새아버지에게 새로 이제 시집을 갑니다. 그러면서 이제 몽실이가 거기서 처음에는 잘 지내요. 처음에는 기원받고 잘 지내다가 이제 새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약간 진짜 종처럼 전락하게 되는 거죠. 엄마가 속상해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아버지한테 맞게 돼요. 그러면서 사고로 몽실이가 다리를 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. 몽실이 엄마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 장면을 보는 선생님이 너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슬펐어요. 그러다 결국에는 몽실 고모가 몽실이를 데리러 옵니다. 아빠랑 살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몽실이가 아빠랑 살면서 몽실이는 또 새엄마를 만나게 됩니다. 이제 아버지가 새엄마를 이제 만나면서 몽실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요. 다행인 것은 새어머니랑 몽실이가 이제 정을 잘 나누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몽실이는 엄마를 좀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, 이제 엄마에 대한 원망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또 행복하게 잘 살 줄만 알았는데, 그러니까 새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서, 새엄마가 이제 몸이 약했던 사람인 거예요. 지금 말하면 이제 결핵이라는 그런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. 그러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. 몽실이는 이제 돌보아야 할 동생이 생긴 거죠. 정말 자식과도 같은 동생이 생긴 거예요.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. 그 당시에는 뭐 분유가 있겠어요? 뭐가 있겠어요? 더군다나 이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새엄마는 아기를 낳고 죽고, 몽실이가 오롯이 이 알을 먹여 살려내는 거예요. 그 와중에 아버지는 6.25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떠납니다. 너무 암담한 상황이죠, 사실. 그 가운데서도 몽실이는 어떻게든 이 동생을 살리고자 애쓰고 결국엔 동생을 살려냅니다.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요. 하지만 아버지는 멀쩡한 상태가 아니죠.
이 가족을 건사할 만한 그런 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. 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으로 결국에는 몽실이가 이제 이 아버지까지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실이는 살아갑니다.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몸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무료로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병원으로 아버지를 또 데리고 가요. 이제 거기 데려가지만 아버지는 결국에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됩니다.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건 도대체 언제쯤 몽실이가 괜찮아지는 거지? 몽실이는 언제쯤 좋아지는 거지? 언제쯤 행복해지는 거지?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거의 다 끝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은 너무 비극적인 소설인가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어떻게까지 이렇게 사람이 불행할 수 있을까?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. 이 몽실 언니의 삶은 과연 진짜 이 몽실 언니의 삶에 해뜰 날이 오는 걸까? 근데 선생님은 물론 결과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몽실 언니의 삶은 분명히 값어치가 있는 삶이었고 몽실 언니의 삶에 빛이 떴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요런 포인트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대적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을 생각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 처했더라면 내가 몽실 언니였더라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읽으면 좀 더 감정이입도 되고 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이 역사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 우리 소설 속에는 굉장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.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해요.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. 이념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. 사회주의와 그 소련으로부터의 사회주의와 미국으로부터의 자유주의가 대립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이념 싸움이 굉장히 오랫도록 지속이 됩니다. 사람들은 그 이념의 실체는 보이지 않죠.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힘이 세질 때마다 그냥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거를 내가 그쪽이 아니라고 하면 나를 죽이니까 나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런 가운데 몽실 언니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, 물론 몽실 언니는 그 어느 쪽도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. 단지 자기의 삶을 선택을 할 뿐이죠. 몽실 언니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아는 거예요. 어떤 이념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.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 이념을 갖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. 뭐 인민군한테 도움을 받는 내용이라든지 국군한테 도움을 받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가운데 그것이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냥 정말 이 소설에 빠져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흘러갈 것인가, 도대체 어떻게 내용이 진행될 것인가,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책을 읽으면 좀 더 어렵지 않고 좀 정말 몰입해서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재미가 있어요. 일단은 뒷부분이 재밌다는 게 뭐예요, 여러분? 드라마를 보면서, 웹툰을 보면서 재밌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궁금증이잖아요.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?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? 그게 궁금하다는 거는 그게 재밌다는 거잖아요.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. 궁금해요. 과연 몽실 언니가 어떻게 될지, 과연 몽실 언니의 동생들은 어떻게 될지, 그게 너무 궁금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읽으면 좀 몰입을 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이야기 책을 읽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, 여러분. 선생님이 이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. 선생님이 여기 나오는 작가님이 생각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거예요. 일단 책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해서예요.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. 그러려면 내 단계에 맞는 책을 먼저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. 그냥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무책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포인트를 조금씩 알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몽실 언니 책은
고학년 친구들, 역사를 배운 친구들이 읽으면 정말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물론 여러분과 지금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. 하지만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어렵지 않은 문체로 쓰여져 있어요.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 시선에서 볼 수 있을 만큼, 여기 소년 소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. 아동 문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이 말한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묵묵히 살아낸 몽실 언니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유진쌤 책책책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